제 집인데도 어느 순간부터 편하게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컵 위치가 바뀌어 있고 냉장고 안 반찬통도 뒤섞여 있었습니다. 처음엔 제가 깜빡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우리 집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던 겁니다. 아무도 없는 시간에 들어와 냉장고를 열어보고 반찬통을 만지고 제 살림을 살펴보고 가셨습니다. 제 조카가 얼마 전에 겪은 사연인데 끝까지 들어보시고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제가 없는 시간에 우리 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계속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부터 이상한 순간들은 조금씩 있었습니다. 분명 제가 아침에 두고 나간 컵이 다른 자리에 놓여 있었고 냉장고 안반찬통도 제가 정리해둔 순서와는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소파 위 담요가 반듯하게 개어져 있는 날도 있었고 제가 아끼던 작은 그릇이 처음 보는 위치에 놓여 있는 날도 있었습니다. 처음엔 정말 제가 정신이 없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회사 일에 집안일까지 겹치다 보니 제가 착각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루 이틀 조금씩 같은 일이 반복되자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저녁 저는 남편에게 아주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당신이 낮에 집에 들른 적 있냐고요? 컵 위치도 그렇고 냉장고 안도 그렇고 이상한 게 한두 번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처음엔 대수롭지 않다는 듯 웃었습니다. 자기가 그랬나 잘 모르겠다고 하더니 곧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아, 엄마가 한 번씩 왔을 수도 있지. 저는 그 말이 처음엔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물었습니다. 어머님이요? 어떻게 들어오셨는데요? 그때 남편이 정말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말했습니다. 비밀번호는 알고 계시잖아. 예전에 내가 알려드렸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서늘해졌습니다.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님이 우리 집 비밀번호를 알고 계신다는 것도 충격이었지만 그걸 남편이 저에게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었다는 게 더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애써 감정을 누르며 물었습니다. 그걸 왜 저한테 한 번도 말 안 했어? 그러자 남편은 오히려 제가 예민하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니, 엄마가 무슨 남도 아니고 잠깐 반찬 놓고 가실 수도 있는 거지. 그게 뭐가 그렇게 큰일이야. 그 순간 저는 말문이 턱 막혔습니다. 남편에게는 그게 정말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보였지만 저에게 집은 하루를 버티고 돌아와 겨우 숨을 고르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없는 시간에 누군가가 예고도 없이 들어와 냉장고를 열어보고 살림을 보고 제 생활의 흔적을 만지고 갔다는 사실은 생각보다 훨씬 불편하고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집을 나설 때마다 이상하게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가스불은 껐는지 문은 잘 잠갔는지보다 오늘도 누가 다녀가진 않을지가 더 신경 쓰였습니다. 어느 날부터는 출근 전에 주방 사진을 찍어두기 시작했습니다. 컵이 어디 놓여 있는지, 반찬통이 어떤 순서로 들어있는지, 식탁 위에 뭘 두고 나갔는지 혼자 확인하듯 남겨두었습니다. 스스로도 우습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나 싶었지만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제가 점점 이상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불안은 확신이 됐습니다. 그날은 몸이 너무 좋지 않아서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문은 분명 닫혀 있었는데 안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은 아직 퇴근 전이었고 제가 누구에게도 집에 온다고 말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주방 쪽 냉장고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시어머니가 서 계셨습니다. 저를 보자 놀라기보다 오히려 너무 태연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왔니? 냉장고 보니까 먹을 게 왜 이렇게 없니? 반찬도 그렇고 이건 다 정리가 안 돼 있네. 애들 키우는 집도 아닌데 살림이 왜 이렇게 어수선하니? 저는 그 자리에 선 채로 가방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분명 제 집인데 그 순간 저는 손님처럼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이 반찬은 벌써 오래됐네. 이런 건 버렸어야지. 냉동실은 또 왜 이렇게 꽉 찼니? 정리 좀 하면서 살아야지. 젊은 사람들은 왜 이렇게 살림을 못하는지 모르겠다. 그 말씀 하나하나가 칼처럼 꽂혔습니다. 반찬이 몇 개 없었던 것도 냉장고가 조금 정리가 덜 된 것도 사실이었지만 그건 제가 게을러서가 아니라 그날 겨우 버티며 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회사 다녀와서 집안일하고 주말이면 밀린 빨래와 청소를 하고 몸이 아파도 쉬지 못하고 살던 제 일상이 그 몇 마디로 통째로 평가받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시기 전에 한 번만 연락 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마치 제가 못할 말을 했다는 듯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니, 내가 내 아들 집에 오는 것도 허락을 받아야 하니? 너무 각박하게 사는 거 아니니?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잠시 뒤 남편이 퇴근했고 저는 그날 밤 참았던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이런 게 너무 불편하다고 최소한 오시기 전에 연락은 해주셔야 하는 거 아니냐고 비밀번호도 바꿔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한숨부터 쉬었습니다. 엄마가 뭘 훔쳐간 것도 아니고 좋아서 챙겨주려고 그런 건데 왜 자꾸 이렇게까지 하냐는 식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이 정말 서러웠습니다. 누가 뭘 훔쳐가서가 아니라 제 허락 없이 제 공간이 침범당했다는 게 문제였는데 남편은 끝까지 그걸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 뒤로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예고 없이 찾아와 반찬통을 두고 가시기도 했고 제가 없는 동안 세탁실을 들여다보고 수건개는 방식까지 바꿔놓고 가시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은 화장대 위 화장품을 보며 이런데 돈 쓸 정신은 있냐고 하셨고 어느 날은 거실 커튼 색이 답답하다며 자기 취향을 아무렇지 않게 얹고 가셨습니다. 작은 일이라면 작은 일이었지만 그 작은 일들이 쌓일수록 저는 점점 집안에서조차 긴장을 풀 수 없게 됐습니다. 더 힘들었던 건 남편의 태도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앞에서 살림 이야기를 하실 때도 젊은 사람이 왜 이렇게 손이 느리냐, 이래서 어디에 키우겠냐, 가볍게 던지는 말을 할 때도 남편은 늘 어색하게 웃거나 아무 말 없이 자리를 피했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 시어머니의 말보다 더 아팠습니다. 적어도 남편만은 제 불편함을 이해해 주길 바랐는데 늘 제가 예민한 사람처럼 남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몸살로 알아누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열이 오르고 온몸이 쑤셔서 회사도 쉬고 누워 있었는데 그 소식을 들은 친정엄마가 죽을 끓여서 잠깐 들르셨습니다. 엄마는 아무 말 없이 제 이마를 만져보고 밥은 먹었는지 약은 챙겨 먹었는지 작은 목소리로 물어봐 주셨습니다. 그날만큼은 정말 울고 싶을 만큼 위로가 됐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때 시어머니가 또 예고 없이 집으로 오셨습니다.
양손에 반찬통을 들고 들어오신 시어머니는 거실에 앉아 있는 친정엄마를 보더니 표정이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그리고는 인사도 짧게 받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돈은 딸 집에 참 자주 오시네요. 딸이 아프다는데 엄마가 오는 게 뭐가 이상하냐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친정엄마는 그냥 조용히 웃으셨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요즘은 친정 쪽에서 너무 자주 손 떼면 애들 결혼 생활에 도움 안 돼요. 며느리는 시댁에서 배우는 거지 친정에서 다 감싸면 버릇만 세지거든.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새하얘졌습니다. 아픈 제 앞에서 제 엄마 앞에서 저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친정엄마는 애써 웃으면서 이만 가보겠다고 일어나셨습니다. 저는 그런 엄마의 얼굴을 보는 순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은 저 하나 참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조금 불편해도, 제가 조금 무시당해도 그냥 넘기면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엄마까지 그런 식으로 무시당하는 걸 보고 나니 정말 더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시어머니를 똑바로 보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지금 그 말씀은 너무 무례하세요.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그런 말을 할 줄 몰랐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끝까지 말을 이었습니다. 저도 이 집에서 사는 사람이고 이 집은 어머님 아들 집이기 전에 저와 남편이 같이 사는 집이에요. 아무리 가족이어도 아무 말 없이 들어오시는 건 불편합니다. 그리고 저희 친정엄마께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건 제가 듣고 넘길 수가 없습니다. 시어머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뭐, 이제는 나한테 가르치려고 드니? 내가 너무 예민해서 일을 크게 만드는 거야. 그러자 저는 처음으로 남편을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말해. 이게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인지. 당신은 내가 불편하다고 했을 때마다 내가 예민한 거라고 했잖아. 그런데 오늘도 아무 말 안 할 거야? 그 순간만큼은 남편도 더 이상 피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서 있던 남편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연락 없이 오는 것도 그렇고 비밀번호 알려드린 것도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앞으로는 오시기 전에 미리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사돈 어른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저는 그 말을 듣고도 곧바로 마음이 놓이진 않았습니다. 너무 늦었다는 생각도 들었고 왜 이 말 한마디를 이렇게 오래 기다려야 했나 싶었습니다. 그래도 남편이 처음으로 제 앞에서 분명한 선을 그었다는 사실만은 분명히 느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불쾌한 얼굴로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결국 반찬통만 내려놓고 돌아가셨습니다. 문이 닫히고 난 뒤에도 집안 공기는 한동안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제게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이 정도로 힘들 줄 몰랐다고 엄마니까 괜찮을 거라고 너무 쉽게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바로 괜찮다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쌓인 마음이 한 번에 사라질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날 밤 남편은 정말로 현관 비밀번호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제게 먼저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당신 불편한 일 그냥 넘기지 않겠다고. 가족이어도 지켜야 할 선이 있다는 걸 이제 알겠다고요. 그 말을 듣는데 이상하게 눈물이 났습니다. 그게 완전한 해결은 아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갑자기 좋아진 건 아니었고
어색한 날도 있었고, 불편한 식사 자리도 있었고, 여전히 조심스러운 순간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예전처럼 아무 일도 아닌 척 모든 걸 삼키며 살지는 않게 됐습니다. 저는 그 일을 겪고 나서야 알게 됐습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참아야 하는 건 아니라는 것. 가까운 사이라서 더더욱 지켜야 할 예의와 경계가 있다는 것. 그리고 결혼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누가 맞고 틀리냐보다 내가 불편하다고 말했을 때 내 옆 사람이 그 말을 들어주는가 하는 거라는 걸요. 그날 이후 우리 집 현관 비밀번호는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바뀌어야 했던 건 문 앞의 숫자가 아니라 우리 관계의 방식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내가 지켜야 했던 건 그 집의 비밀번호만이 아니라 내 마음의 문이었다는 걸요. 이런 일을 겪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남편의 말처럼 제가 예민한 건가요? 결혼을 했다고 내가 여자라서 포기해야 한다면 그런 결혼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서로 존중하고 존중받고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게 결혼 아닌가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항상 좋은 날 되세요.